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는 구조, 즉 위헌심사의 5단계와 구조를 설명합니다.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공권력 기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합니다. 여기서 공권력 기관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권력 기관이 개인의 기본권, 즉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위헌 심사를 하는 것일까요?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심사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사 원칙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심사의 잣대를 의미합니다. 이 심사 원칙들은 헌법이 여러 관점에서 공권력의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치들입니다. 소위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의 통제 원칙인 것이죠. 예를 들어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검열 금지의 원칙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 위헌 심사의 헌법 원칙들은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에 근거를 두기도 하고 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핵심 원리인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국가 원리에 기초해서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이들 위헌 심사의 원칙이 무엇이고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하여 원칙을 적용하는지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는 위헌 심사의 단계와 구조에 대해 간략히 개관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는 기본적으로 5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먼저 개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해야겠지요. 어떤 공권력 기관의 어떤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곧 심판 대상이 됩니다. 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대체로 법령이 됩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행정입법,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 등의 이와 같은 규범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법규범으로서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이 침해받은 자유와 권리가 헌법의 어느 기본권 조항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기본권의 개념 및 보호 영역에 관한 논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해서 기본권 침해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소송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소송 요건이란 헌법 판단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가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한정된 자원을 아끼고 가장 진지하고 필요한 피해자에게만 구제를 해주기 위한 재판 기술입니다. 이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각하를 하게 됩니다. 기본권 침해 판단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소송 요건을 헌법재판에서는 적법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적법 요건의 판단 기준은 다른 강의에서 설명합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로 적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그때 본안 판단, 즉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진행합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우선 심판 대상을 확정합니다.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공권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물론 심판 대상의 확정은 적법 요건 판단 단계에서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심판 대상이 정확히 확정되어야 본안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가끔 심판 대상을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확정된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가 제한을 받게 되는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권 제한이란 기본권 침해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제한과 침해는 헌법재판에서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본권의 제한이란 헌법의 개별 기본권 조항이 보호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권력 기관이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축소하거나 억제하는 방식으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광고 문구를 부착하지 말라는 금지 규범이 있다고 하면 이 공권력 행사는 광고 표현을 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는 자동차에 광고 문구를 부착할 자유가 헌법 제21조의 언론 자유 조항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광고 문구 부착의 자유가 언론 자유 조항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면 기본권 제한 자체가 없는 것이 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주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기본권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논점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가 어떤 기본권 조항에 근거해서 어떻게 제한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논점은 기본권 침해 판단의 방향을 잡아주는 출발선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권의 제한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위헌심사의 네 번째 단계는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만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되고 문제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 위반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심사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여러 관점에서 공권력의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이들 심사 원칙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위헌심사의 원칙들이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헌법재판소는 이들 위헌심사의 원칙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에 위헌성이 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위헌, 한정 위헌, 한정 합헌, 헌법 불합치의 주문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 위헌은 그냥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심판 대상이 된 법령 조항 전체를 위헌 무효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한정 위헌은 법령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정 합헌은 법령 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의 선을 그어주는 주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령 조항의 일부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대신에 위헌성을 제거하는 과제를 입법자에게 넘기는 주문 방식입니다. 즉 입법자에게 언제까지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 개선을 하라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들 위헌성 결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헌법소송에 관한 강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상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는 구조, 즉 위헌심사의 5단계와 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